자, 볼게요. 이 첫 번째 꼭 풀 문제 이걸 보면은 이거 뒷페이지는 풀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낸 거예요. 미적분 문제인데 여기 22라고 써 있는 것만 풀면 되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간다고 나와 있어서 이건 함수의 큰인 줄 알았더니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미적분이에요. 넌 풀어. 등비급수 문제 어렵지 않아. 풀면 되잖아. 어떤 이건 잘못된 문제라서 뒤에 건 안 푸셔도 되고 앞거 풀면 되겠고요. 좀 보세요. 이 문제예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거 부탁인데 좀 제발 정확하게 풉시다. 이거 풀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이거 아무 생각이 없어. 무조건 너희들 뭐 하는 줄 알아? 이걸 이렇게 분배 이렇게 막 분배. 얘도 분배를 막 해. 이게 무슨 다항식의 나눗셈도 곱셈도 아니고 다 이거 분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 만약에 fx 마이너스 플러스 gx라는 식이 있어요. 이걸 값을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어? 있어 없어? 뭐야 대답부터지? 있어 없어?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언제? 이거 봐 대답 못하잖아요. 얘네 둘 다 모두 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만 쪼갤 수 있어요. 얘가 수렴하지 않을 때는 못 쪼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x가 a로 가는데 얘가 극한값이 만약에 없어. 수렴하지 않은 극한값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얘 우극하는 3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3이야. 만약에 이렇게만 해보자. 근데 이 녀석이 우극하는 마3이고 좌극하는 오히려 3이야. 반대야 얘네들이 만약에. 그럼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극한도 0이고 좌극한도 합쳐서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을 0으로 갖는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요. 여기 파 이제 좀 파 또 줄 거지. 오늘 졸기말이 막 가만 안 듣고 진짜. 자 봐봐요. 그럼 얘를 볼게요. 얘들아 이 뜻이 뭐냐면 이거는 결과값을 뭐라 해야 돼 이거는. x가 a에서의 우극한이 3이고 좌극한이 마3이라고. 얘는 얼마야 그러면? 이건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얘는 없는 거야 그냥. 수량값이 없는 거예요. 극한값이 없는 거라고. 얘도 없는 거라고요. 이건 더하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만 가능한 거야? 둘 다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가능해. 그래서 너희들 문제 풀 때 보면 이거 풀라고 하잖아? 이게 우연찮게 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어. 대부분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 다 나눠놓고 나서 gx도 뭐 돼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막 해가지고 리미트 막 무시하고 풀거든요. 그건 다 정확히 푼 게 아닙니다. 그럼 첫 번째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알긴 해야 돼요. 정석적인 방법은 뭐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정석적인 방법은 반드시 어이 자, 이 문제의 유형은 뭐냐면 함수의 종류가 f하고 g밖에 없는데 둘의 극한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둘의 연결된 요 또 다른 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건 아예 다른 문제죠.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이거는 FG에 대한 조건이 다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fx가 나와 있어. 얘는 써먹을 거야. 괜찮아. 리미트 fx는 무한대 끝.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전체를 뭘로 봐야 돼? 이 전체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 hx로 보는 거고 그럼 리미트 hx는 극한값을 가자 안 가자? x가 1로 갔을 때 얼마로? 3으로 극한값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조건이 hx와 fx의 극한값은 각각 무한대와 3이라고 알려준 상태인 거야. 그럼 이 우리가 구하려는 이 조건식을 뭘로 바꿔야 돼? f와 h로 바꾸는 거라고요. 여기 g는 우리가 얼마로 가는지 모르니까 g는 싹 다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g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 f와 h를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누구야? EF 빼기 G는 H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G는요, 결과적으로 GX를 정리하면, GX 넘기고 정리면, EFX 빼기 HX라고 볼 수 있다 얘기예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 gx 대신에 뭐 하면 돼요? 얘를 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계산이 돼서 몇 fx, 몇 hx, 분모도 몇 fx, 더하기 빼기, 뭐 몇 hx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는 얘기인 건데 hx는 3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다 3인 거잖아. 숫자 3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개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도 얘는 상수겠죠? 큰 의미 없죠? 근데 fx는 뭐야? 무한대인데 무한대면 무한대꼴이니까 최종 계산값은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반드시 치환을 해서 푸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실제로 고난도 문제에서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안 돼. 이해 갔니?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이렇게 아까 전에 리미트가 쪼개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건데 약간은 조금 찜찜하지만 정말 너희들 답을 빨리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차라리. 뭐냐면 자, 주함수 fx가 있는데 이거를 만족한대요. 그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 뭘까?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 뭘까? 이거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인 거죠. 객관식이면 보기에 또 1번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이건 수렴한다는 얘기야 발산한다는 얘기야? 이건 수렴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건 무조건 그냥 수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수렴해? 얘가 무조건 수렴해? fx랑 g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두 조건만을 만족한다면 이 결과값은 항상 똑같은 결과값만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f와 g를 너희들이 만들어. 근데 이거에 오류가 없다면 그 fx와 gx를 직접 식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fg는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만 만족하면 이 답은 항상 똑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f와 g를 차라리 만드는 건 괜찮다고요. 대신 이거는 증명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서술형을 쓰면 안 되는 거고 객관식 풀 때만. 그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럼 봐봐. 무한대로 가는 fx 뭘로도 x가 1로 갔을 때 무한대가 돼야 돼. x가 1로 갔을 때 무한대가 돼야 된다고. 뭐가 있겠어? 이거 식 못 세면 못 푸는 거고. 절대값 x분의 1. 절대값 x분의 x가 1로 간다니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1. 근데 여기 사실 절대값이 맞긴 맞아요. 근데 x가 1 플러스로 간다고 가정, 1 플러스로 간다고 해볼게. 그냥 이렇게 가정해보자. 그럼 fx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gx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럼 gx가 얼마가 돼야 되냐? 아주 간단해. gx가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얘랑 같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gx는 x-1분의 2를 똑같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없어진 후에 상수 3만 남으면 되는 거니까 마3이라고 gx를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x가 1로 가는 거라 좀 더 불편하기도 하고 좀 더 어려운 것도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fx랑 gx를 너희들이 만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fx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gx에다가 얘 집어넣으면 되게 복잡해져 보이죠? 근데 분자 분모에 x-1 곱하면 분모 다 없어지고 식이 간단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차라리 상관이 없어. 근데 리미트 무시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 짓이야. 이해됐어요? 네, 첫 번째 방법 뭐 이용하라고? 치환하는 거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 방법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1번, 2번, 3번은 다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에 있는 문제 보는데 4번 문제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유형 자체를 좀 각인을 시키려고 내가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야. 내가 모르는 애가 눈이 풀렸어 지금. 자 보세요 얘들아. 이 뜻이 뭐냐? fx는 x가 1이 아닐 때 이 식을 무조건 따른다. 이게 fx라는 얘기야. 근데 왜 x가 1이 아닐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 분모가 0이 되면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정의형은 뺀 거야. 근데 이 fx가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정역 x가 1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쭉 가다가
구멍 뚫리고 갈 거예요. 이거 이해 가요? 아니면 아예 점근선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오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x가 1일 때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없는 녀석이 될 거란 얘기야. 근데 이 fx가 뭐래? 연속이 되게끔 해달래. 이 그림인 경우는 연속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아예 안 돼. 이건 아예 안 될 거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림이라면 요 극한값이랑 똑같은 함수 값을 x가 1일 때 k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저 fx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연속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다시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를 너희들이 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자 f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gx가 있어요. 얘는 x 플러스 1이야. 같은 거 다른 거. 이거 느껴져요? 얘는 뭐고? 얘는 쭉 가는 녀석이야. 근데 얘는 뭐야? 그쵸? 얘는 쭉 가는데 가운데 뻥 뚫려 있다고요. x가 1인 게 뻥 뚫려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x가 1이 아닐 때는 얘지만 x가 1일 때는 2입니다 라고 넣어주면 여기다 꽉 채워주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둘은 뭐가 되는 거야?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있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문제 되게 쉬워요. 뭐 구하라는 얘기면 k를 구하라는 얘기는 1에 가까워질 때의 이 녀석의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아야지만 연속인 거라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세요가 이 문제의 답이야. 매우 쉬운 거야. 괜찮아? 자, 근데 이 문제가 실제로 너희들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이미 이거 설명했으니까 쉬운 건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어떻게 나오냐면 x-5 곱하기 fx 이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게 항상 만족한대. 이게 항상 만족하고 fx는 뭐다? 연속함수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fx는 연속함수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 이렇게? 괜찮아? 이게 가능하도록 f1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동일한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게. 이게 느껴져야 돼요. f1을 구하는 거니까 선생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근데 여기 1 넣으면 어떻게 돼? 0 돼서 f의 값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건 f를 그렇게 구할 수는 없어. 뭐지? 라고 했는데 이 식을 양변을 누구로 나눠? x-1로 나누면 fx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누는 값이 x-1이니까 x가 1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양변을 x-1로 나누면 그 식이 바로 누군 거야? 얘랑 똑같은 거라고. 같은 문제예요. 근데 저렇게 처음부터 쪼개주면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줬을 때 많이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내신용은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눈으로 기억하세요. 같은 내용이야. 여기 fx 앞에 뭔가가 있으면 이 x에 관한 식으로 양변을 나눠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니? 요 유형으로 풀면 그래서 나머지 5번까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다시 다른 프린트 가볼게요. 미정함수법 나와 있죠. 봅시다. 기본 내용은 예전에도 수업을 했던 내용인 거고요. 대빈이 7시에 지려고 것 같다고 더 듣는데. 어떻게 일단 못해. 자, 볼게요. 일단 미정함수법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다항함수 구하는 거예요. 다항함수. 저기서 말하는 미정함수법의 이 정자가 정수함수 말하는 거예요. 정수함수. 정수함수가 다항함수예요. 다 같은 편법인데 요즘은 정수함수란 말 쓰지 않아. 그래서 그냥 정함수라고 말하면 그게 다항함수라고 보면 돼요. 근데 미정함수는 뭐예요,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다항함수인데 얘가 몇 차식인지 아직 몰라. 근데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특별한 조건으로 이 다항함수가 뭔지를 구하라는 문제를 미정함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용어예요. 내가 오래된 사람이라서. 저런 게 있어. 그럼 이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 문제를 보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극한값 조건 몇 개 주어져? 2개 주어져요. 2개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극한인 거고 하나는 특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함수의 극한이에요. 조건이 이렇게 2개가 주어진단 말이야. 이 조건 2개를 이용해서 fx를 구하는 문제를 미정함수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항상 조건이 무한대와 상수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세트로 나와.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근데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냐면, 둘 다 어디로 가요? 0 또는 2. 둘 다 어떤 특정한 함수값에 가까워지는 거죠. 무한대가 아닌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조건이 2개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몰라. 어떻게 될지. 이해 갔니? 그리고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x가 무한대가 아니라, x가 어디로 가?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이따가 예제를 풀어보지만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주어지는 조건들도 있어요. 그럼 너희들 또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패턴만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패턴만 갖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너희들이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랑 수업을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일단 기본만 본다면 x가 무한대로 가. 이걸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죠.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조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최고차의 개수. 오.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최고창의 차수를 알 수 있고요. 그것과 함께 최고창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요? 그럼 저기 예를 들면 만약에 분모의 최고창이 분모가 x의 n차야. 분자는 몇 차인지 몰라. 그냥 fx란 말이야. 근데 봐봐. 얘가 만약에 0이 아닌 값으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만약에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한대요. 숫자 3으로 수렴을 한대요. 그럼 얘는 n차인데 얘가 몇 차야 될까요? 얘도 무조건 n차야 돼. 이거 기억나시죠? 얘가 만약에 n차가 아니면 차수가 얘가 더 커버리면 작은 무한대분의 큰 무한대로 얘는 무한대가 되든지 아니면 얘보다 얘가 더 커버리면 큰 무한대분의 작은 무한대가 돼버리면 얼마로 수렴해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쉬운 문제는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얘가 차수가 어떻다? 같다라고 놓고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얘가 0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f에서 몇 차인 거야? n차보다 작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n-1차라고 볼 수는 있는데 n-1차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추가적인 조건이 없어요. 절대로.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인지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최고창의 차수와 개수를 알 수 있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할 때는 이 녀석의 차수가 얘보다 어떻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더 작아야 돼요. 근데 많이 작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요. 함수의 극한 0분의 0꼴이죠. 무조건 대부분 다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아닐 수가 없어요. 0분의 0꼴 문제가 나와.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인수를 알 수 있어요. 인수를. 얘는 정확히 말하면 인수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법을 보면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볼게요. 첫 번째, 얘만 볼게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x분의 fx가 있는데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는? 얘가 0으로 가야 돼요. 얘가 0으로 안 가잖아? 얘가 만약에 무한대가 돼버리면 무한대고요. 얘가 단순하게 1만 돼도 0분의 1은 얼마야? 무한대죠. 0분의 1은 무한대죠. 얘가 양수라면.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값이 아니에요. 수렴하려면 분자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분의 0꼴이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거 1로 볼까? x가 1로 갔을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라는 얘기는 f1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고 그럼 fx는 이걸 fx를 인수분했을 때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 이해 가겠어요? 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0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얘가 4차 함수다고 쓰면 1차는 얘인 거고 나머지가 3차가 뒤에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뭘 알 수 있다고? 인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근데 문제가 x분의 fx가 2입니다 라고 말했어. 그럼 이 2라는 조건을 추가로 우리가 뭔가 또 이용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fx는 x-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고 이 뒤에 오는 게 몇 차식이 아직 몰라. 그럼 얘를 gx라고 그냥 두시고요. 얘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는 수는 어떻게 돼? 리미트 x-1, x-1이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gx만 남는 거고 x가 1로 갔을 때 gx 값이 얼마다? 2다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이 g를 2다라고 이용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원리는 알겠죠? 괜찮아? 자, 근데 이거를 이제는 조금 다르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로피타 정리라고 하는데 로피타 정리라는 말을 특별하게 쓰지 않고 그냥 써볼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보세요. 봐봐. 이 조건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1은 얼마야?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x는 x-를 인수로 갖는다는 걸 좀 전에 설명한 거죠. 괜찮죠? 근데 얘들아 여기 뒤에 f1이 0이니까 그냥 f1 써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 그럼 얘들아 얘가 뭘로 바뀌어? 그렇지. 그래서 f'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인 거야 사실은. 맞잖아. 근데 이거를 로피탈 정리라는 걸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면 0분의 0꼴이면요 분자와 분모를 한 번씩 미분하시면 돼요 사실. 그럼 꼴이 바뀌어요. 잘 봐. 0분의 0꼴이죠. 얘 미분하면 얼마야? 1. 얘 미분하면 f'x 0분의 0꼴 아니죠 이제. 그럼 x를 1 집어넣어. 그럼 f'일은 2라는 조건식이 바로 만들어져요. 아무리 복잡해도 다 가능해요. 다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써도 상관은 없어. 이해갔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 나오면 이 뒤에 걸 gx로 두고 g1은 2다라고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전체를 미분한 거에 얘를 집어넣어서 로피타 써가지고 미분한 것을 이용해서 f'은 2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이 조건과 이 조건이 같은 조건인가요? 같은 조건이야. 얘 미분해보세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얼마 집어넣을 거야? 1 넣으면 없어지겠죠. 맞잖아. 그럼 F'일은 G1 되는 거고 얘가 G1인 거고 그게 2라는 건 아까랑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걸 GX로 두느냐 안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같은 내용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시려면 0분의 0꼴은 함수의 극한일 때 분자 분모 미분해서 조건식 하나 더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미분하는 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GX로 두는 게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얘로 둘 수도 있어야 되고 루피타 써가지고 F'일이 2라는 조건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편한 계산식을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이게 가장 기본인 미정함수법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 내용인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잠깐 보세요. 여기에서 추가로 내용 하나만 알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함수의 극한인데 x가 1로 가는데 분모가 x-1의 제곱이고 얘가 fx야. 그리고 얘가 3으로 수렴한대요. 그럼 fx는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누구를?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근데 몇 개를 가질까? 얘도 2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얘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 얘가 1개 가지면 돼, 안 돼? 얘가 1개 가지면 수렴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가 3개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3개가 돼버리면 0 돼야 돼요.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려면 2개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x-1이라는 인수가 또 있어버리면 결과가 얘가 3차가 되는 거거든? 그럼 0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건이 아예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지금 개념적으로 너희들이 익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뭐 말인지 알 수 있겠니? 자, 이렇게 보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안 나올 건데, 나오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얘들아.
이제 요거 할만 해드릴게요. 아, 하나만 더. x가 혹시라도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간다면 이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뭘로 바꿔줘야 돼? x는 여기 봐줘. 마이너스 t라고 치워야 돼. 여기 만약에 이 문제가 얘가 지금 x가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였다면 여기 있는 x를 다 t로 바꿔야 돼요.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식 대입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음의 무한 들어갈 때는 해석이 어려워. 짝수 제곱이냐서 무한 들어가는 거랑 그러니까 홀수 제곱으로 무한대가 되는 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치환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있는 게 이거야. 이 문제처럼 fx 안에 x가 아닌 분수식, 특히 분수식인데 이 덩어리체에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x가 아니야. 저게 x가 아니야. 저것도 우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거는 합성함수야, 얘들아. fx분의 1은 결과적으로 합성함수거든요. 우리가 해석이 어려워, 이거는.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이야. 여기가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이 통체류를 뭘로 봐? 이거 t로 치환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눈으로 보세요. 무조건 치환을 할 건데 x가 0 플러스로 가면 얘가 0 플러스가 되면 t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x가 0 플러스면 t는 무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모든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x는 t분의 1이겠죠? x분의 1이 t였으니까 x는 t분의 1일 거야. 그럼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어? t분의 1, t분의 1의 세제곱, t분의 1, t분의 1의 세제곱을 집어넣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라고요. 무조건 합성 함수의 극한꼴은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안의 값을 전체를 하나의 변수로 치환해야지만 문제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또 여기까지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 내용이야.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 아마 풀면 어려운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건데 이건 내가 조금 이따 와서 수업을 다시 해드릴게요. 괜찮지? 네.